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벚꽃도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이 좋은 날 저 혼자 이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며 카메라를 들고 유튜브를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런 것만 남았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느냐, 그것이 인생입니다. 남자라는 것은 자빠질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남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저출산을 이야기할 때 있어서 이 정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산이 근원은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얘기를 하면서 항상 우리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사실 이 생각의 깊이는 사람마다 전부 다르고 생각의 넓이도 다릅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고 행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즉 생각이 깊다는 것과 이해심이 깊다는 것, 또 넓게 본다는 것, 이러한 것은 행동하는 것과는 또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저출산을 이야기하면서 정치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이 탄핵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선거를 할 때 엄청난 돈이 들고 전부 다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많은 인원수를 동원해 가지고 이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민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사람을 뽑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서로 결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이 가장이 온갖 문제를 끌고 나가는 것처럼 이 대통령도 국가의 수많은 문제를 헤쳐나가고 또 앞으로 다가올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대통령입니다. 집안을 경영하는 거나 국가를 경영하는 거나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집안을 경영하지 못하는 자가 국정을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매우 많은 검증을 받고 많은 능력을 시험하고 많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사법부가 탄핵을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사법부가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가 탄핵을 합니까? 여러분, 법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권단체인 카르텔이 만드는 것입니다. 법이 국민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100가지 법이 있다고 하면 98가지가 전부 카르텔에 의해서 서로 먹고 먹히는 이권 전쟁터에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법부도 카르텔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을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이 법 위에 있느냐 아니면 국민이 법 아래에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떠한 나라의 어떠한 법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기독교의 신이나 절간이 부처나 아니면 모든 종교의 신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법부가 탄핵을 합니까? 사법부가 탄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 위에 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법을 위해서 국민이 희생된단 말입니까? 법이 어떻게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예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전도된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 국민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즉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탄핵을 하려면 국민에게 물어봐야지 왜 법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킵니까? 그건 아닙니다. 법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면 대통령은 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위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앞에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 있는 것이 불완전함을 뚫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초월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국가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산적해 있는 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왜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는 사법부가 대통령을 뽑아야지요. 사법부가 뽑은 대통령이라면 사법부가 탄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국민은 그 어떤 것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국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법부가 대통령을 탄핵을 합니까? 사법부가 뽑은 대통령이 아닌데요. 국가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 총구에서 나오는 권력조차도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이 엄정한 대명제 앞에서 왜 헌법을 따집니까? 헌법에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 아니라고 하던가요? 헌법조차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조차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그 어떤 존재 위에도 국민 위에 존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위에 존재가 있다면 바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수없이 많은 문제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의 의견에 반할 때가 있습니다. 국민이 다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미래에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싫어하는 일도 대통령은 해야 됩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도 대통령이 하라고 대통령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슨 권리로 무슨 권리로 대통령을 사법부가 탄핵을 한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적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탄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탄핵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의견은 국민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즉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탄핵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이 본분으로서 잘못된 일인가? 아니면은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가? 아니면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 불가분 어쩔 수 없어서, 즉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지만은 그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조치들인가?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즉 탄핵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방송과 선거 유세의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되었듯이 탄핵을 통해서도 대통령이 물러나려면 역시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유세차에 올라타서 전국을 돌면서 나는 국정 수행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이 탄핵 문제는 이렇게 어떤 이유를 대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표로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이 되면 국민들이 넌 아니다,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잘못된 일이야,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을 시, 그래서 표로 대통령이 탄핵했을 때 그 후에 사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에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국가에 너무나 큰 손해를 줬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그때 사법부가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이 실정법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정법에 벗어나지 않는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즉 법망을 완전히 100% 준수하면서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통령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국정 수행 과제 중에서 일어난 비리인가,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어떤 비리인가, 이런 문제도 사법부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일사천리로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승자의 것입니다. 패자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해놓고 자기 입맛대로 요리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난 전쟁은 승자의 것이 아니고 패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송전도 전쟁입니다. 전쟁이 꼭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을 끄집어내놓고 탄핵을 시킨 다음에 사법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특정 단체의 입맛대로 요리하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난 안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제도하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돈을 들여서 대통령을 뽑지 말고 사법부에서 대통령을 뽑으세요.
사법부에서 대통령을 뽑고 사법부가 대통령을 했으니까 사법부에서 탄핵을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들어 사는 이 세입자들이 집주인을 보고 저랬니 뭐했니 집주인 자격 없으니까 집 내놔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당신 아버지 자격 없으니까 집에서 나가라. 이러한 논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저출산을 논함에 있어서 이 정치 얘기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됐는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뭐 하나가 제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이라 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올스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을 왜 사법부가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사법부가 뽑으세요. 사법부가 대통령을 뽑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탄핵하겠다. 그리고 우리 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국민들한테 왜 물어봅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당신들 뭐 마음대로 사법부가 탄핵을 하는데 왜 선거를 한다고 하십니까? 이게 지금 한 번, 두 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